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내용들을 봤죠.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내용들도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 구성 뭐 이런 것도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대상, 특히 이제 범죄 유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노사이드나 인도에 관한 범죄나 침략 범죄, 전쟁 범죄, 요거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보통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좀 복습을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뭐 그거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이 인권, 국제인권법 부분. 최근에 이제 핫 이슈입니다. 국제법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이게 꽤 예전에 조금 덜 나오는 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굉장히 빈출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는 그 부분들을 꼼꼼히 잘 체크해 놓으시는 게 중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뭐 거두절미하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국제인권법인데요. 국제인권법이라는 게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20세기 전반기에 그 큰 이제 어떤 참상을 겪고선 이거에 대한 반성이 이제 일어난 거죠. 뭐 국제인도법이나 이런 것들도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전쟁에 관한 범인이거나 뭐 그래서 형사재판소가 만들어진 것도 다 이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얘기가 되게 되는데요. 이 인권과 관련해서는 맨 처음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유엔을 만들기로 하고선 인권규범 수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유엔 자체도 헌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장 일정에서 이 인종, 성별, 인어, 언어나 종교 이런 거와 관련 없이 이 인권, 기본적인 어떤 자유, 기본권 이 개념들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뭐 선언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유엔 총회가 이제 이걸 이제 만들다 해서 이제 한 2, 3년 안에 요거를 주장해서 물론 이제 이 권고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건데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건 권고적 성격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권고적 성격으로 보는데 추세가 트렌드가 이게 점점 이제 강행규범적인 어떤 성질로 변화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뭘로 변하고 있냐면 약간 이제 관습국제법 형태. 근데 관습국제법을 넘어서서 강행규범적 성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꽤 많은 나라 이렇게 보는데 이쪽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선진국과 이렇게 약간 트러블들이 생기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구의 인권 개념을 이렇게 비판하는 쪽들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국가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인권 개념을 이게 이 서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죠. 여기 얘기들로 인권을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인권을 이용해서 너무 내정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공산 진영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공산 진영이 사라진 다음에 제3세계 약소국들이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이 많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 개인이라는 부분이 이제 늘어났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인권. 그러니까 뭐 직접 제소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심지어 이제 국제형사재판소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내용들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개인이 직접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보편화되고 있다는 게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권의 이제 국제보호 제도 같으면 이제 헌장 체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헌장 체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헌장을 통해서 세계 인권 선언 같은 게 만들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자 조약 체제 이걸 이제 서로가 이제 뭐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는 것들도 있죠. 근데 이제 대체로 인권 조약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약간 이제 이 규범의 성질이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권고적 성질이 굉장히 강한 편들이긴 해요. 그래서 대체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후원받아 가지고 이 다자 조약들이 만들어진 거라 기본적으로 유엔의 인권 개념 그 안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발전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경우에 따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1945년부터 그러니까 뭐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진 48년 12월 10일부터 해서 뭐 1950년대 그러니까 1960년 전까지죠.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이제 1945부터 1960년 정도까지 59까지라고 할까요? 뭐 이때쯤은 제1세대 인권이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자유권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1960년대에서부터 1979년까지라고 할까요? 2세대는 대체로 사회권 그러니까 무슨 뭐 생존 뭐 이렇게 해서 평등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개발동산국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참여하면서부터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이 7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1980년대에 들었으면 이 개발의 권리나 쾌적한 환경권 이게 공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결권, 뭐 이렇게 민족 자결이나 뭐 아니면 이제 내정 간섭을 피하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개발의 권리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개발도상국들이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뭐 1990년대 같으면 이제 중국도 개발에 나서고, 뭐 우리나라도 1980년대 개발을 했던 나라들이고. 그러니까 이거와 이게 이제 상충되는 권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3세대보다도 1세대는 자유권, 2세대는 사회권, 그러다가 3세대는 왕창 다 늘어났다. 모든 거 거의 다 모든 거를 이제 섭렵하는 구조로 일어난다. 이런 게 이제 변화되는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념이.